자, 일단 처음에 종목들부터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상승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종목들이고 또 업종 좋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종목의 성장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주로 상승을 더 하는 형태인데, 이 대응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종목을 이제 좋다라고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눌림목을 매수하고 뭐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종목이 얘기도 하기 전에 뭐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중간에 뭐 조정 자체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이고, 오늘 파미셀이 상승이 강했죠. 파미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장중에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매집을 했고 또 사고 팔고도 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충분히 어떤 수익을 원하는 대로 얻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뭐 빨리 안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런 대응이 됐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수익을 얻은 거고, 무조건 연속으로 급등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파미셀은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종가에 다시 또 재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정해연방 대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앞에 음봉을 감싸는 형태로 양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세 분위기 계속 좀 더 이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LNF. LNF는 이제 목표가를 22만 원을 제시했었죠. 근데 22만 원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더 들고 가시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대응 가시면 되고, 매도를 노리시는 경우에 매도를 노리실 수 있고요. 어쨌든 LFP 배터리 쪽의 예상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역시 뭐 LFP 쪽의 대장주니까 전고체 배터리하고 합쳐가지고 그냥 계속 상승세 타는 상태고요. LNF도 역시 중간에 가담을 해야지 눌림목을 너무 기다리게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형태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건 뭐 제가 OBS 방송국 가서도 말씀드렸고, 리포트도 했었고, 브리핑도 했었고, 왜 상승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시장에 이 지금 강세장이다 보니까 전망이 좋고 흐름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김없이 매수가 몰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상승이 강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상승 요인은 충분히 분석해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못 보신 분은 녹화 방송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주, 이쪽도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은 워낙 상승이 그 전에 강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적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 지금 얘기했던 가격대가 OBS 방송 처음 열리고도 얘기했던 게 그때 이때잖아요. 3월달 중순경. 이 가격 내려오는 타이밍 여기인데 지금 여기 대비해서, 자, 중간 가격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예, 이 75%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 어영부영 저런 식으로 엄청 올라왔어요, 종목들이. 그리고 또 같이 얘기 드렸던 게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 있어요. 오늘 강세 엄청 나왔죠.
이것도 그냥 중간 가격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줘버리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매집하기도 쉽고 충분한 물량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정을 요새 잘 안 받으니까 이게 진짜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졌어요. 암만 종목이 좋아도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수익률이 90% 넘어요. 근데 요즘 같은 장은 그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 묻지마 추격 매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봐도 전부 그냥 이제 여기서 10,000포인트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하이닉스 200만원, 삼성전자 40만원, 그 다음에 10,000포인트 간다 이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장밋빛 전망으로 희망회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2차 전지도 사실 그랬었거든. 자, 그 다음에 산일전기. 이것도 지금 진짜 시장이 너무 좀 그래요. 예, 이거 특수변압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특수변압기 블룸 에너지에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고부터 지금 어제하고 오늘까지 연속으로 지금 이틀 동안 40% 올라 버리니까. 근데요, 얘네들이 개별주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 한 10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이 막 저런 식으로 날아가니까 뭐 저도 사실 지금 멘탈 나가겠습니다. 예, 투자자들도 지금 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SK 스퀘어 같은 종목은 이게 시가총액이 120조짜리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올라가는 속도 보십시오. 이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생기는데,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브리핑 하려고 지금 갖고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 재룡전기였어요. 근데 상한가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이래버리면은 원래 재룡전기는 우리가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이제 매수가 그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만 매수가 몰려가지고 재룡전기는 애초에 저압 변압기하고 이런 걸 다루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그때도 이 종목은 좀 한이 남는 종목이죠. 이 가격을 추천했었잖아요. 이 가격을. 그때 뭐 그때까지 계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도 이렇게 날아갈 줄은 생각도 안 했지. 그죠? 여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뭐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니까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려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산 건데 금방 반등이 안 나왔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때서야 반응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재상승을 해서 재공약을 시도하니까 지금 뭐 틈도 안 주고 상한가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브리핑을 잠깐 할게요. 이건 어차피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니까 그래도 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자료만 생각하십시오. 이게 성장이 좀 강합니다. 최근 성장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대략 17%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성장 멘탈 나가겠어요 저도. 자, 영업이익은 이게 중압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저압 변압기 위주의 생산 그 포트가 있었었는데 이걸로는 기술 장벽도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사들도 심하고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재룡전기가 최근에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저압, 중압, 고압, 초고압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중압 변압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소형 변압기하고 그 다음에 중압 변압기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대략 한 영업이익 성장률이 46% 정도 성장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가까이 될 걸로 기대를 하는 시각이었어요.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도 그 정도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주가가 978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영업이익이.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전 고점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하려고 했던 시점에 바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뭐 포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하여튼 참조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LS 마린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죠. LS 마린 솔루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현대 마린 솔루션이 있어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얘네들은 선박에 대한 보수 정비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은 마린 솔루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얘는 뭐냐면은 해저 케이블 까는 회사예요. 제가 그 방송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방송에서 해드렸고 방송국 가서도 브리핑을 해드렸었잖아요. OBS 방송도 마찬가지로 해드렸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풍력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된다. 그 해저 케이블이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부르는 게 값이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주들이 날아가는 거다. LS 그룹주들이 그렇게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까는 선박이나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LS 마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프로젝트 하나 취소가 되면서 주가가 확 빠졌잖아요. 이 자리. 예, 요 자리인데 여기서 한번 확 빠졌잖아요. 근데 바로 매수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취소되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SK 오션 플랜트도 거기서 기사화되니까 잠깐 흔들렸는데 뭐 크게 가격적으로 애초에 좋은 가격대냐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은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전부 AI 쪽하고 다 연계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브리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는 사이에 막 그냥 종목들 다 날아가 버려요. 뭐 숨 쉴 틈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대원 전선 같은 거 이런 거는 예전에 추천주잖아요. 3,000원대 우리가 뭐 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뭐야. 한번 들어갈 틈도 안 줘요, 중간에. 근데 이거는 뭐 가져가는 분 몫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불만은 없고 18,000원권까지 날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3628 37이 37까지는 안 가고 35 15 뭐 그 정도 하여튼 5배 6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저런 식으로 계속 종목들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포모가 지금 심하게 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은 나는 지금 바보 된다 이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시장 분석을 하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포모가 지금 문제입니다. 포모가. 자, 그 다음에 천군 관련해서 센서뷰 감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감자가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감자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센서뷰는 자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본 잠식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자본 잠식이 사실은 이 센서뷰 같은 경우는 신성장 기업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예, 코스닥 옆에 신성장 기업 글씨가 보이시죠? 예, 신성장 기업은 실적하고는 연계를 안 받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뭐 적자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본 잠식이 되면은 그거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애초에 지금 자본금을 너무 좀 많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나오면은 기업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감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특별히 피해 본 건 없고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로선 다시 재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관련해서도 시장 분위기는 좋고 뭐 LIG 디펜스 요즘은 조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고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얘기 좀 해야죠. SK 하이닉스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를 말씀드렸냐 하면은, 자, 제가 글씨를 얘기하면서 글씨를 적으니까 좀 오타가 많습니다. 얘기도 좀 꼬여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전고점을 강하게 붙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때, 여기서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 가격을 유지를 해주면은, 밀려나지 않고 유지를 해주면은 그대로 상승이 더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진행을 해보니까 요 날이 언제였냐면은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주가가 유지되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올라버리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끌고 가시거나 뭐 새로 매수를 노리시거나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뭐 시장이 그 이후에 큰 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용기의 문제 같아요. 이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용기의 문제라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자,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지금 딱 한 가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과열입니다. 자, 저도 멘탈 나갔겠고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수익이 나니까 뭐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매수를 아직 못하거나 뭐 사야 될 걸 찾으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제가 뭐 판단을 여기서 미리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를 드릴게요. 시장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AI 쪽으로는 과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I 거품론 나와버리면 이거 다 죽습니다. 이거 주의하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짜 조심스럽고 또 제 소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요. 참조만 하십시오. 거기에 뭐 반박하시면 여러분 말이 다 옳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잖아요. 하면은 숨도 못 쉬게 찍어 누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대기 매수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방 안 죽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찍어 누르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죠.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겪어왔던 거고,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 안 사면은 시장에 뒤처지나? 이 생각이 드는 시점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장이 빠져도 잘 팔고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한번 탁 떨어질 때 얼른 잽싸게 팔고 지금 계속 가는 데까지 가다가 잽싸게 팔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고점이 아니에요. 팔 수 있다 자신감. 진짜 조정 아님. 그 악소리도 못 낸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딱 출발해 놓고 거기서 쭉쭉쭉 빼버리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악소리도 못 낸다. 이거 진짜 조정. 진짜 하락.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그냥 버릇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 장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제 그냥 개인 생각이고 여기서 반박하시면 여러분 생각 다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드려요. 그렇지만 제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종목들이 실적 성장이 나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상승해요.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저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장중에 10몇 프로 올라요. 10% 넘게 상승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낮은 자리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신고가 치니까 이거 공략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던 건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미 자리가 높았어요. LS 에코에너지, 예, 이것도 뭐 올라가는 거 보시면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그냥 중간에 쉬질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일별 주가 봐도 장난 아니게 올라요. 산일전기 마찬가지죠. 예, 뭐 등등등 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 상장이 나오는 종목은 무조건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주봉 눌러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좀 성장한다 싶고 AI 관련주들은 대부분 3배에서 10배까지 올라 있어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AI 성장이 좋다라는 거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 주가 맞나? 이 생각은 조금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피크 아웃 논리 나와버리거나 앞으로 이제 성장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머리 아파지는 거죠. 전력주도 지금 분위기 그렇게 좋지만은 사실은 제가 브리핑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2026년은 전력 전선의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정점이라는 건 분명히 최고로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더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35% 가까이 상승이 나와 있어요.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예요. 지수가 지금 35% 상승이에요. 숨도 안 쉬고 5일선 타고 계속. 그리고 이게 예전부터 그냥 대세론적으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요번 저점에서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크아웃 논리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저는 욕먹기 딱 좋습니다. 예, 그치만은 우리가 무작정 마냥 이런 어떤 낙관론 이거를 좀 경계하자는 의미이니까 그렇게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종목들도 가격이 쌀 때 좀 사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코도 종목을 준비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리포트 나중에 브리핑 나중에 미루겠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이것도 많이 기다렸다가 이제 결국 돌파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로 또 한 번 더 브리핑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에는 해봐야 또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예, 좀 나중에 내려오면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하면은 날아가 버려. 고영도 지금 날아가 버렸죠. 세아 메카닉스 날아가 버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2차 상승 나와 버렸죠. 뭐 할 게 없어요, 진짜. 좀 괜찮다, 성장 좋다 이러면은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 LS 머터리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LNF 벌써 뭐 예, 22만 원 목표 달성돼 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좀 바닥권에 있는 거 없나 이러고 막 찾잖아요. 그러면 있긴 있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안 좋아. 회사가 뭐 별로예요. 그러니까 깝깝해지는 상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멘탈 나가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업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저번에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한번 했었죠. 화장품 참 좋아요. 좋은데 여기도 이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좀 심합니다. 저번에 게임 업종 브리핑할 때하고 똑같은 거죠.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구분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업종, 화장품 뷰티. 자, 그냥 일단은 역대급 수출 실적입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이 31억 달러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장점, 반도체나 이런 AI 쪽은 외부 변수에 굉장히 지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뭐가 안 좋다, 뭐 쉽게 말하자면 오픈 AI가 거품론이 딱 나오면은 바로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 변수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조정 깊게 받았던 게 그 중동 전쟁, 그거 해가지고 이제 헬륨 가스 추출 안 될, 저기 수출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물류망 망가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조정이 상당히 깊었는데, 화장품은 그런 게 좀 적어요. 덜 취약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이 좋다. 자, 이게 사실 웃기는 게 그거예요. 화장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품을 쓸 일이 없어요. 화장을 할 일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직접 진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요새 마스크 맨날 쓰고 다녀야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하다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그냥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 다 가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귀찮지 않고 편하다 했는데, 반면에 불경기라도 여성들의 그 꾸미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충격이 와도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만 안 오면은 이 업종 자체가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나 이런 거는 업종 자체가 대외 변수에 진짜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망이 좀 다변화됐어요.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중국 위주에서 탈피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미국, 유럽, 특히 중남미, 그리고 중동입니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그렇게 막 심한데도 여성들의 그 꾸미는 그런 것들이 욕구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상식에서는, 그죠? 이거 참 답답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는 히잡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르는 천도 많이 두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무슨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냐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상식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이고, 그런 고정관념으로서 깨져야,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세코 같은 경우에 중동의 사막 지역에다가 난로 엄청 갖다 팔았잖아요. 그 뜨거운 나라에 무슨 난로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의 그쪽 여성들이 더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왜냐?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브랜드의 약진. 그동안은 사실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게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LG 생활. 보시다시피 주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에 뒤처진 이유 때문이에요. APR이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초기에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그런 마케팅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회사들은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유명 연예인 광고 해가지고 거기서 마케팅하고 그렇게 해서 번져나가는 그것만 계속 고집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변화에 도태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명했던 화장품 회사인데 주가가 바닥을 박박 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떴던 APR 같은 회사들을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뜨는 회사들이 실리콘2, 그 다음에 APR, 그리고 또 VT, 맞죠? VT 이런 회사들이 지금 뜨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포인트가 뭐 이런 게 있고 한데, 뭐 유통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고기능성 그리고 신흥시장의 부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요. 주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위에 적은 게 주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리콘2 저번에 제가 브리핑 한번 할 때 이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중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눌려져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외부 변수나 충격이 있었을 때도 좀 리스크가 덜하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 300개 정도의 인디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인수한 게 아니라 매입을 한 거죠. 매입해서 그걸 전 세계 150개국에 팔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상태고 굉장히 좀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2025년도에 매출이 1조 10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나가요. 자,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은 계속 고성장 중이죠. 매출도 막 그냥 퀀텀 점프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층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따로 브리핑을 또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냐면은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2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 업종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인디 브랜드를 다 통합해 가지고 그걸 판매하다 보니까 그걸 애초에 목적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약간 한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어지면은 조금 불편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APR하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APR 같은 경우는요, 자체 브랜드가 애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실적도 좋은 것도 맞는데 그런 점 때문에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죠. 지금 주봉을 보셔도 숨도 안 쉬고 올랐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주봉상에서도 그 파동 길이가 너무 길어져 있어서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APR 같은 경우에도 실적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3,650억이에요. 근데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죠. 고기능성. 고기능성. 그리고 이제 이 고기능성에는 또 어떤 회사가 있냐면 VT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예, 여기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리들샷. 리들샷이라는 회사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VT. 근데 얘는요, 사실은 이 리들샷이 이제 예전에 초기에 출시될 때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조정을 거쳤습니다. 실적도 그에 맞춰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까지 2024년까지는 막 성장을 엄청나게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1100억까지 늘었다가 2025년도에는 더 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확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2024년, 2025년까지 주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 돌이켜 땡겨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때는 성장을 이어나가는 시점이니까 이때 주가가 막 계속 오름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는 시점에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수익 나겠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은 어쨌든 뭐 새로 성장을 또 할 것인가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결론은
실적 성장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정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보고 돌파를 하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그래서 실적 분석, 업종 분석,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 너무 많이 연속으로 올라서 멘탈 붕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멘탈이 너덜너덜해진다라고 얘기하는 종목군이나 업종도 다 제가 한 번씩 다 얘기를 하거나 소개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단지 타이밍적으로 너무 연속으로 올라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걔네들도 전부 다 실적 성장, 업종 성장을 하는 업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든 장이 나빠졌던 간에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은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는 거고, 조정 조금 받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축감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투자 성공률이나 아니면 실력이 확 오른다. 그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APR, VT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ODM 종목들입니다. ODM. 이건 말 그대로 그겁니다.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뭘 생산하면은 그걸 대량 양산하기가 힘들고 라인을 증설하는 게 힘드니까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게 이 ODM 회사들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화장품 업종의 파운드리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한국콜마, 그 다음에 코스맥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기타로, 요거 잠깐 차트만 한번 보고 갈까요? 한국콜마. 최근에 분위기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좀 성장이 잠깐 주춤하니까 내렸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코스맥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기간 하락했다가 이제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어떤 외부 변수에 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업종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 형태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게 좋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제 대주주가 매각을 시도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에이블 CNC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매각이 뭐 나빠서 매각이 아니라 원래 4천억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게 2018년도부터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그 기업 가치가 그만큼 안 됐어요. 4천억을 들였는데 팔라고 보니까 이게 3천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가를 좋게 하려고 작업을 지금 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쪽은 대체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이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요러한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건 역시 APR인데 너무 좀 과하게 오른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더 이상 증가를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VT 꼬라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실리콘2나 VT 같은 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탁 오르기가 쉬운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기업들은 지금 아직 변수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시장 업계 1위라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 있고 변화에 대해서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에서 좀 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ODM 업체들도 요즘 다시 이제 하락 이후에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에이블 CNC는 이 사모펀드 쪽에서 이 주식을 지분을 한 6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비싸게 팔아먹을까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주가를 자꾸 띄우려고 뭔가 시도를 하니까 그것도 결국 개인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나 과열 문제는 요거는 참조적으로만 보시고 반박 시 여러분들 의견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파미셀이나 뭐 이런 종목들 좀 다 분위기 좋으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거나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은 일부를 파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채팅창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문의 있으시면은 종목 상담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문의 있으시면은 소통방에 적어 주시면은 제가 가용한 대로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용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늦게 오신 분은 제가 녹화 방송 오후에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